안녕하십니까. 호니 짠이의 쿨톡입니다. 자, 오늘은 효녀 BJ, 효녀 유튜버 양팡. 알고 계시네요. 네, 유튜버 규재혁이 27일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 그거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들이라는 떡밥을 날리는 제목으로 양팡을 저격했습니다. 그래서 양팡은 자신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집을 본 후 미용실로 갔고, 또 어머니가 부동산 중개인이 집이 팔릴 수 있으니 가계약을 하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까지 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계약은 무효다. 그 말만 믿고 계약서에 양팡 이름으로 자필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말만 믿었고 OTP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도 입금하지 않았다. 자, 당일 저녁 어머니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해 계약을 취소 통보를 했다. 자, 다음날 중개인은 다른 매물을 제안했고 우리 가족은 열심히 그 중개사와 다른 매물을 보러 다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약 한 달 뒤에 매도인은 공인이고 유명인인 양팡, 너 1억 원 지급하지 않으면 파렴치한 일들을 다 까발리겠다고, 좀 굉장히 무섭네요, 내용 증명을 보내버립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양팡은 그 뒤에 부산 서면 센트럴파크에 있는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팡 측은 계약금을 아예 안 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계약금을 안 줬는데.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서 썼는데 계약금 안 줬을 때는 네네. 넘어가는 거 아니냐. 네네. 전화 안 받고 좀 회피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그냥 끝날 줄 알고. 그렇죠. 그렇지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면 그 계약은 유효하고요. 또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두로, 최근 카카오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전화통화 다 녹음되잖아요. 이렇게 구두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약은 성립된 것이다. 좀 이제 후님한테 말 조심해야겠네요. 네. 술 쏟게 했다가 하면 진짜 써야 됩니다. 양팡과 매도인이 아니라 매도인과 양팡 어머니가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양팡이 어머니한테 엄마 나 체결해줘 이런 말 하지 않았다면 네네. 체결 안 된 거죠. 그렇죠. 이 사건에 보면 이렇게 계약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끼리 의사가 합치되어야 돼요. 양팡과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하는 거잖아요. 양팡이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팡이 바쁘다. 어머니한테 위임할 수 있죠. 네. 대리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리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안을 보면 약간 불확실해요. 양팡이 집을 보고 나서 미용실로 갑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어머니만 혼자 남아요. 어머니가 공인중개사와 매도인과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팡한테 이 공인중개사가 전화해서 어머니가 하고 계약을 체결한 10억 1천만 원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또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어머니가 대신 사인하는데 괜찮으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안 했어요. 그렇다면 안 해도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즉 어머니가 양팡의 위임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양팡에게 내가 이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 또는 뭐 양팡의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없다. 그러면 양팡의 어머니에게 대리권이 있었을까요? 애매해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양팡의 책임이 있다라고 유튜버들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양팡이 미용실을 가면서 엄마 나 미용실 가 하고 그냥 갔다. 네네. 근데 엄마가 아이 내 딸인데 뭐 나 권한이 있겠지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다면 이건 무건대리죠. 네, 이 양팡한테 책임을 못 물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팡이 내용 증명에 이렇게 보냅니다. 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법하게 해제했다. 이것은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또 법원에서는 무권 대리를 주장합니다. 이거 모순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유튜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계약을 해제했다는 것은 계약하게 적법하게 체결됐는데 자신이 해제한 게 아니냐? 그러면 적법하게 체결된 걸 전제로 한 거 아니냐?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계약을 체결한 거고 무권대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양팡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내가 체결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체결했으니까 이것도 체결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법하게 해제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자신이 같이 부동산을 보고는 갔지만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권대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이게 꼭 모순되는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경우에는 두 개 다 주장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다른 시각과 다른 해석이네요. 그렇습니다. 좀 예리하신 것 같습니다. 양팡의 어머니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작성한 계약서가 가계약서에 불과하다. 계약금 500만 원을 당일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자, 가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를 했다. 그 공인중개사가 그 이후에도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고 물건까지 보러 다녔다. 해제가 안 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상당히
공인중개사가 실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들은 수수료가 있잖아요. 액수가 많을 때 0.9%까지인데 그런 경우 있잖아. 아 빨리 계약 체결하세요. 다른 사람 또 오기로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잡아야 됩니다 지금.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뭐 어차피 녹음할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 가계약만 하시고 500만 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돈 안 지급하면 취소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양팡의 어머니도 이렇게 당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지만 만약 하나 정말로 공인중개사가 이런 말을 했고 양팡의 어머니가 이런 공인중개사가 한 말을 갖다가 녹음해 놓은 게 있다고 한다면 이 공인중개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공인중개사는 매매를 할 때 목적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거나 권리관계라든가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어머니한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에요.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 의무가 있어요. 양팡이 미용실을 갈 때 어머니한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수여한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물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계약을 체결할 때 양팡한테 전화를 해야죠. 매매계약금 10억 1천만 원의 계약이 됐는데 이렇게 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어머니가 대리계약 체결해도 되겠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는 거고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어머니에게 양팡의 위임장이라든가 인감증서, 인감도장이 있는지 그런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제가 봤을 때는 공인중개사는 100%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양팡의 어머니가 무권 대리라고 한다면 자, 양팡의 어머니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양팡의 어머니가 무권 대리라고 한다면 네네. 양팡의 어머니가 만약에 무권 대리다. 즉 양팡으로부터 위임을 안 받았는데 엄마가 기분 좋아서 그냥 썼다.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책임져야죠. 아, 예. 그렇죠. 엄마가 어떤 책임을 지느냐. 네네. 엄마가 10억 1천만 원 매매금 다 줘야 될 수도 있어요. 매도인은 네네. 어머니에게 이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1억 100만 원인데 네네. 이 사건에서는 기사들을 보면 양팡과 양팡의 어머니 상대로 1억 100만 원을 청구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양팡의 어머니는 10억 1천만 원으로 알고 있던 그 매매가가 집에 가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실거래가를 확인해 봅니다. 근데 5억 9천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팡의 어머니의 이제 변명은 이렇습니다. 집에 와서 등기부 등본 보니까 2012년 12월 31일 날 5억 9천에 매수했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네. 매도인이. 근데 10억 1천만 원이면 2배 아니냐. 그렇죠.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나의 어떤 경솔함을 갖다가 이용해 먹은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데 2012년도면 벌써 한 8년 전 매매 아니셨을까? 그렇죠. 부동산 매매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양팡의 어머니가 계약에 권한이 없었다면 사문서 위조나 사기가 되는 겁니까? 이제 사무소 위조나 사기가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유튜버들이나 기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근데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것은 양팡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지 않고 정당한 권한 없이 양팡의 문서를 위조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팡의 어머니는 양팡으로 썼지만 실은 양팡의 대리인으로서 쓴 거예요. 네네. 그 대리권이 있냐 없냐의 문제일 뿐이고 그래서 양팡의 대리인으로서 어머니가 대리권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계약서니까 그냥 네네. 요거 쓰고 돈 계약금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무효로 된다고 하니까 썼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무소 위조는 성립되지 않는 거고요. 또 양팡의 어머니가 뭐 재산상 이익 취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부동산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매매 대금을 편취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기죄도 되지 않습니다. 자, 양팡의 부모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이 나버립니다. 자, 그럼 1억 100만 원만 내면 끝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은 네네. 2배를 네. 물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면 됩니다.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계약금이 전액 다 지급이 돼야 돼요. 네네. 한 푼도 지급이 안 됐거나 네네. 일부만 지급했을 경우에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양팡이 어머니 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계약금 계약금 안 줬습니다. 10원도 주지 않았어요. 이 계약금 계약은 없습니다. 배액을 주면 계약이 해지되느니 이런 말들이 있는데 계약금 계약이 없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인은 양팡이나 양팡의 어머니 상대로 이 부동산 가지고 가 그리고 매매대금 10억 1천만 원 줘라고 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또 좀 약간 다른 시각인데. 그렇죠. 네네네. 네. 굉장히 예리한 판단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다른 유튜버들이나 법률가들 같은 네네네네. 경우는 계약금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네.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어요. 매도인은. 네네. 그런데 지금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고 네네. 손해배상으로서 1억 100만 원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네. 이게 다 인정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고 판단했을 때는
감액해 줄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1억 100만 원이 아니라 뭐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실은 양팡이 이 사건에서 책임을 안 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가 이건 가계약금이고 500만 원만 내면 되고 만약 500만 원 안 내면 계약이 무효도 된다고 했다라고 했고 그 옆에 매도인이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계약을 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계약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매도인도 그 말을 들었고 그걸 알할 수 있기 때문에 양팡이나 어머니가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 한 말씀 드리면 이 사실관계를 저희들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기사들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이 양팡 씨의 해명 그리고 고소인 측의 내용 증명을 근거로 토대로 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게 저희 생각이고 느낌인 거죠. 만약 그랬을 것이다. 근데 사실이 다르면 저희 얘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부동산 매매 이 BJ 양팡의 문제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 계약서 뭐 보지 못했어요. 저 안 봤어요. 이런 변명 인정이 안 돼요. 입증이 어려워요. 이 계약서 안 봐도 돼. 그냥 뭐 우리끼리인데 계약서 도장 찍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찢으면 돼. 저번에 누구였죠? 유튜버? 덕자씨. 물론 그때는 녹음을 했어요. 그런 말이 녹음이 됐기 때문에 덕자씨의 말이 이길 수 있었지만 이런 말들이 녹음이 안 되면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장 외에도 사인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말로 얘기하는 거.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훈이짜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훈이짜니의 굴톡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